일단 알서포트 뭐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알서포트라는 회사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원격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글로벌 넘버 4 그리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넘버 1을 지키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꾸준히 성장했고요. 꾸준히 기술력을 키우고 있고 또한 꾸준히 자라나고 있는 아직까지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서포트 역시 B2B로 시작한 전통 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서포트 사실 회사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 만드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서포트 사실 그 이스트소프트의 R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경쟁사가 아니니까 언급은 드렸지만 알서포트는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인 건 알겠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도 이제 체험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취업 설명회를 가면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서포트 잘 알아요. 어떤 회사인데요? 제가 여쭤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알지 만드는 회사. 이거 아닌데. 또 하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원격 지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PC가 고장났을 때 뭐 1544, 1777 뭐 이렇게 전화를 거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상담원이 나타납니다. 네, 어디입니다. 근데 제 PC가 안 되고요. 지금 계좌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 그러면요 숫자 뭐뭐뭐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등록을 하세요 라고 하죠. 그 숫자가 4개 숫자 큽니다. 1111 하면은 갑자기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커서가 막 저 혼자 움직여요. 이거 뭐야? 내 PC 저기 해킹당하는 거야? 이럴 정도가 다 되는데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로서 이제 PC 대 PC 그리고 PC 대 모바일, 모바일 대 PC, 모바일 대 모바일로 해서 원격 지원을 지원하는 그런 원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B2C, 아까는 B2B에서는 저희가 좀 유명한데 B2C를 잘 모르세요. B2C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비진이라는 글로벌로 해서 3천만 유저 이상 다운로드 받은 그런 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 이제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게임도 이런 B2C 제품을 서서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격 지원이라는 솔루션에서는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7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힘든데 불구하고 거의 뭐 일본에 있는 원격 지원을 저희가 다 쓴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런 좀 저희가 숨겨져 있는 진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랑 여기서 좀 끝내겠습니다. 네. 뭐 할 자랑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알서포트도 사실 아주 기술 중심의 회사인 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특허를 기반으로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문화도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저도 취재 다니다 보면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회사 운영에 최적화된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대표님과 아니면 기술자로 시작하셔가지고 개발자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표님들을 뵀는데 그런 두 부류의 성향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알서포트는 과연 어떤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문화는 뭐 솔직히 저희 경영진들께서 제일 못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꾸밀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촌스럽고 투박하고 이러한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점차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가면서 많이 좀 순화시키고 변동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련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라는 부분이 이제 발명가, 성실인재, 창의도전, 많은 경영 이런 4가지로 적혀져 있는데요.
어느 회사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창의 도전, 사무실 경영. 제가 인사 좀만 15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똑같은 문구였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 문화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좀 틀리죠. 저희가 15년 동안 이제 이 IT 회사 알서포트가 존재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직원들 그리고 경영자, 사업에 다 투입됐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5년이란 시간 동안 한 가지 솔루션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 예. 원천 기술 하나로 거기에 관계되는 쪽으로 나갔던 거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커넥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모든 걸 연결한다. 이용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말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기업들은 딴 길로도 뭐 눈을 불리기도 하시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개발자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그리고 제품이 뛰어나다면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겠고 그리고 회사를 발전하게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서 지금 외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그 IT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ICBM 말을 하잖아요.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성장하면서 근래 들어서는 저희가 10년도 들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원격 지원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왔을 때는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반 자체가요 클라우드 기반과 유사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걸 합니다. 알서포트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이러면은 국가대표 제도다. 그리고 알서포트라는 존재는 선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직원들을 단순하게 돈을 주고 일을 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알서포트의 R을 자꾸 원격 지원 처음에 얘기하셔가지고 리모트를 먼저 떠올렸는데 다른 의미도 있나요? 그 부분도 있고요. 좀 빠르게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가 15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 알서포트가 재작년에 상장을 했나요? 2013년 네, 3년 전에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예, 12년간의 그런 중소기업으로서 이끌어 오시다가 이렇게 상장을 하셨는데 그 상장하시는 과정에서 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오히려 상장하기 전까지는 매년 20%씩 성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약간은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외로운 1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듯이 저희 미래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경쟁선을 쫓아오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수록 저희는 어떤 부분을 내냐면 2, 3년 내다보고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경기가 어려울수록 또 회사 사정이 나쁠수록 직원을 뽑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갈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을 매년 더 좀 높은 기준으로 뽑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술 또한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향후에 저희 회사의 영리 그리고 또 저희의 커넥트 라이프스타일처럼 모든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갖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시간을 쪼개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 B2B 제품은 아까 원격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B2C 제품도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모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3천만 유저 정도 글로벌로 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잘 못하는 남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이 다운율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미러링 기술과 그리고 또 녹화 기능,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요즘 한참 핫하게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을 내가 설명하면 어떨까? 그 게임을 했을 때 단순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녹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실패를 했을까? 또 성공했을까?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녹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원천 기술적인 부분,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부분을 이쪽 기술에 같이 접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PC 또는 내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다운이라든지 녹음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알서포트 아세요? 보시면은 알서포트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모비진 아세요? 아, 그건 잘 알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게임덕이라고 하단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치 커뮤니티 게임을 하다가 또는 이제 그 친구들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던 그런 제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영업비밀이긴 한데 저희 쪽에서도 또 이제 B2C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곧 런칭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 이제 획기적으로 글로벌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투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약간 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 초반쯤에 한번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IT 조선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제니버 소프트가 강력하게 복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가셨는데 알소프트도 질 수는 없죠. 네, 갑자기 없는 수영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서포트도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복지 좋다,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참 부럽습니다. 제니퍼서부터 참 가고 싶은 회사고요. 인사팀장이 이런 말씀 드려서 약간 죄송한 말씀입니다. 알서포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박합니다. 그리고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이제 수영장을 만든다, 헬스클럽을 만든다 그런 것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직원이 현재 한국에만 185명 정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서울 각지에 살고 경기도권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가까운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곳, 이쪽을 사옥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한테 가장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시에 오든 9시에 오든 저희가 좀 시간을 프리시블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올 때 가장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에 벅차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애초에 이제 판교라든지 아니면은 좀 지금 IT 기업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세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번듯한 사업도 지어서 그쪽에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베푸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그런 부분들 좀 비싸더라도 역세권에 들어가죠. 지하철역 한 1분 거리,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바로 사업 문 앞에 있는 그런 건물로 갔고요.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임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영장, 저희 수원에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을 다시 못하고 그리고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립생으로 했을 때 좋아 그러면은 직원들의 그 체력 단련비라는 부분을 만들자 해서 그 체력 단련비 부분을 현금화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필라테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그쪽에 또 말씀을 드려서 직원 할인이 많이 가니까요. 할인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력 단련비 그리고 또 어학비 같은 경우 저희가 또 글로벌을 좀 지향하는 하다 보니까 어학비, 학원 같은 경우에 좀 등록하고서는 그래도 출석을 해야지 좀 지원해준다 해서 남들보다 좀 많은 숫자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도 힘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9층, 10층, 12층, 15층,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11층의 절반 정도를 카페테리아로 보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공간인데요. 지금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희 이제 회사의 정원은 올림픽공원 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푸른빛에 넘돌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리스타분도 저희가 전문 바리스타분 2분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 이제 인사담당자도 놀면서 그러더라고요. 선배 우리 회사는 12가지 음료가 나온다? 좋네. 그리고 1,000원밖에 안 받아. 그래서 저희 한 24가지 종류 음료 나오고요. 전체 무료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쉴 때, 돌아다닐 때 커피 한 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음료수로 마실 수 있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실 경우 또 아침에 끼니 거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스낵이라도 준비하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뭐랄까 여유로운 생활을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운 생활을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 문화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복지라는 부분보다는 삶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회사 안에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 어떤 시설을 공짜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돈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돈을 더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내 활동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15년 정도 기업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 등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부족한 게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내 소통, 동료 내 소통, 그리고 또 작은 조직 내의 소통 등등이요.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50명. 제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가 제가 61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서로 간에 알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저 지금 뻔히 뭐 하는지 아는데 막상 100명이 넘어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150명이 넘어가니까 누구시죠?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 대 사람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업무라든지 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잘 모르는 경우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되게 오픈마인드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전체 조회를 한다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좀 진행했던 게 좋아 그러면 소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대10 그리고 1대2 등등의 소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표의 소통으로 해서 업무 얘기 말고요 개인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간 자체가 회의실이긴 회의실인데요 구조가 히노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흔히 말했을 때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찜질방 모이세요 그러면서 대표님이랑 그리고 직원들이 뭐 자유롭게 결혼 언제 하셨어요? 사모님이랑 연애 때 뭐 하셨어요? 또는 이제 사모님이라는 표현조차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형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19차례 돌렸고요. 그런데도 약간은 좀 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대2 프로그램을 가자 했을 때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2명씩 해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4명씩 정도 저희는 화목한 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가끔 이제 리더들이 유감서 이제 친구들 데리고서 같이 얘기하고 저녁 때 치맥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조직과 큰 조직, 산하에 관련된 상황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요, 동기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기문화라는 부분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기, 91년 몇 기, 2000년 몇 기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공채를 뽑는다 손치지만 인원도 좀 그렇게 드물 뿐더러 그리고 수시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서로 어울리거나 서로 알거나 이런 기회가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친구들 좀 뭐라 그럴까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뭐 먹식 하자 이랬을 경우에는 안 갑니다. 아 저 바빠서요. 아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또는 무슨 약속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션 워크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기문화를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입사 시기에 비슷한 친구들을 한번 10명 단위, 8명 단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비용만 전달해줬어요. 가서 너희들 뭘 해도 좋다. 잠만 자도 와도 좋고 그리고 가서 놀다 와도 좋고 술만 진탕 마시고 와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처음에 갔죠. 어색합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맨 처음에 있었죠. 서해에 있는 섬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내가 뜨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같은 나이 또래 애들 보냈더니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직장생활 하면서 저희 워크숍은 항상 1박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드린 말씀 아니지만 회의 조금 하고 저녁 때 술 진탕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라면 한 그릇 먹은 다음에 12시 집에 가자. 뭐 똑같습니다. 다만 12시가 지나가면은 이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12시면 집에 갔는데 12시부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갔다 와서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아니면 좋은 점이 좋은 점일까 사내 커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제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 저희가 예기치 않게 3박 4일 또 4박 5일 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박 5일 있을 때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용국님 네 뜨셨어요? 아니 오늘 배 안 뜬대요. 예, 또 여기 계세요. 다음날 또 전화 왔습니다. 저 이종국님 배 탔구나. 아니요 오늘 배 같은데요. 저 그분들 오셔서 솔직히 한 대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시고 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과차장급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연령대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오히려 그분들끼리 와서 더 친해지고 업무적 효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생산성을 나타내는구나. 저희가 생산성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숙제가 해결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세련되어지는 기업 문화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 듣다 보니까 저기 히노키 스타일의 저기 회의실도 그렇고 저기 뭐 사업에 들어가신 것도 그렇고 뭐 어디 저기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생각을 듣고 나서 보통 이런 개발자 중심의 회사들이 빡빡한 문화가 좀 많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계속 애쓰시는 모습이 요새는 팀 단위의 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생산성을 낼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알서포트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서포트에 이미 되려면 어떤 인재 예상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 좀 주시죠. 저희는 크게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으신 분들도 크게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만 자기가 일에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만든 제품에 본인의 혼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분들은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노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원하고 저희가 지금 뭐 회사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얼굴 모습이거든요. 가꾸질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표정이 항상 사진 찍으면은 얼굴이 굳습니다. 딱 하나 둘 하면 씩 웃다가도 하나 둘 하면 이럽니다. 저희가 좀 세련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품을 생각해라, 너희 동료를 생각하라 한마디 던졌을 때 다들 한번 살펴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꾸미지 않는 웃음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나오는 자기 표정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페이지인데요. 그런 만큼 꾸미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열정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열정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관심이 있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만든 제품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알서포트인의 반 이상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화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이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다 남자만 있어서 좀 아쉽거든요. 이 정확한 수치만은 할 수 없겠지만 여성 개발자분들도 요새 많이 지원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지원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쪽 사진에서는 뜨끔하셨죠?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만 보여서. 저희가 이제 여직원분들 사진으로 올린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갑자기 가만히 안 두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저 이제 살고자 해서 남자분들만 넣었고요. 저희들의 이제 비율 자체가 좀 IT 기업이 솔직히 남초 현상이긴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한 30%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자 개발자들 많이들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력들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많이 두드리시고 그리고 많이 채용하려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오히려 개발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시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력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직원들이 꼼꼼하지 않고 책임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갖다가 여자 개발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환경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확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대답이었습니다.